프로파일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괴 사건이 있어요. 유괴 사건. 모든 범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라고 하는데, 오늘의 사건은 정효주 양의 유괴 사건입니다. 이게 정효주 양의 모습이에요. 정효주 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 효주 양은 부산의 수산업체 사장의 막내이자 외동딸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었죠. 1978년 9월 15일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유괴를 당해요. 여러분, 유괴범들은 이미 그 아이의 심리와 특성, 그리고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움을 요청을 받는 아이들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들을 꿰어낼 때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게 있죠. 내가 다쳐서 지금 좀 아픈데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의 동정심을 유발을 하고요. 동시에 그 착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고 싶다는 심리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주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같이 놀래? 이 말에 되게 약하다 그래요. 이게 외로워 보이는 아이에게 자주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특히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연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이거는 이제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누구나 자신에게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경계를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칭찬하는 것은 아이의 경계를 늦추기 위한 말로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이 정효주 양을 납치했던 범인의 이름은 바로 매석환.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인물인데요. 이 매석환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진 빚이 있었어요. 5천만 원.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이 5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정효주 양을 차 트렁크에 싣고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요. 서울, 부산, 수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효주 양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5천만 원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 매석환이라는 사람은 탈영 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4.19 발포 명령 주동자인 곽영주의 아들을 유괴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과들이 있어서 전과 구범이었다 그래요. 전과 구범. 서울에서 불법 택시를 운영을 하던 이 범인은요, 승객을 부산에 내려주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이 남성국민학교, 그 당시에 이 정효주 양이 다녔던 학교예요. 거기에는 부잣집 자식들이 많이 산다는 거를 알고
즉흥적으로 납치를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계획적인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부산에 내려갔다가 납치를 결정한 거죠. 그 효주양을 납치를 하고 효주양도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효주양이 이제 울음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네 아빠 친구인데 지금 너네 아버지가 5천만 원의 빚을 져서 세관에 잡혀가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왔어. 그리고 이 범인은 효주양에게 불고기도 사 먹였고요. 그리고 새 옷도 4벌이나 사줬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잘해줬대요. 그래서 효주양은 이 남자를 그냥 좋은 아저씨로 여기고 잘 따랐다 그래요. 그리고 범인이 5천만 원을 가족들에게 요구했을 때 효주양은 범인에게 속아서 그 돈을 빨리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까지 썼다 그래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유괴 사건의 특성상 극비리에 수사를 해야 됐고요. 효주양의 부모님은 딸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다녔고, 하지만 그 무속인들은 모두 딸이 죽었다고 했어요. 단 한 사람만 빼고. 그 사람은 바로 김중산이라는 도사였어요. 그 김중산이라는 도사만이 효주양이 살아있다고 주장했어요. 맞아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범인은요, 부산을 일단 잘 몰랐어요. 서울 사람이었죠. 그리고 불안하다면서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갔고요. 거기 살고 있던 효주양 이모와 협상을 하겠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이 범인이요, 공중전화를 물색하던 중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고 결국 유괴당한 지 33일 만에 범인을 잡으면서 정효주양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죠. 운이 좋게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게 풀려왔을 때의 모습이고요. 정효주양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유괴 사건은 돈도 뺏기고 아이도 살아 돌아오기가 상당히 희박하죠. 근데 이건 진짜 다행이었어요. 이 범인을 검거했을 때 효주는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니 아빠 왜 부산 세관에 잡혀가셨다면서요? 근데 왜 서울에 계세요? 라면서 당황했대요. 되게 황당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유괴를 당한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전혀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 뒤로요, 정효주양의 부모님은 학교를 직접 데려다 줬고요. 그렇게 7개월이 지났어요. 뭔가 좀 불안하죠, 여러분? 그리고 1979년 4월 14일 부모님이 단 하루 일이 생겨서 학교를 못 데려다 줬을 때 또다시 납치를 당해요. 부모님은 정말 얼마나 통곡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매일 데려다 주다가 단 하루 일이 생겨서 못 데려다 줬는데 그때 또다시 유괴를 당해요. 그래서 정말 그 전 국민도 경악을 금치 못했죠. 부산시에서는요, 보는 즉시 바로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60만 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효주양의 전단지를 돌리죠. 효주양의 아버지도 TV에 출연해서 아이만 무사히 돌려보내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유괴를 했던 전 유괴범조차도 현 유괴범에게 자수를 권하는 편지를 써요. 그리고 사건 발생 5일째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을 썼는데, 아이를 무사히 보내면은 내가 최대한 선처를 베풀겠다 라고 했죠. 이 범인은요, 효주양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효주양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부모님에게 보내고,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이 되는 거죠. 현재 가치로는 몇 억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납치 때와는 다르게 공개 수사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미 납치된 적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전국이 더 떠들썩해졌죠. 하지만 하늘이 내린 천운이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가 있던 날 저녁 경주 톨게이트에서 효주양이 무사히 발견돼요. 정말 다행이죠. 두 번째 유괴를 한 범인은 1년 8개월 뒤에 검거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정효주 아버지의 운전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단 하루 학교를 안 데려다 줬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유괴범이. 그는 병역 기피자였고요. 정효주양을 두 번째로 납치를 했어요. 그 효주양의 아버지의 운전기사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납치되고 나서 풀렸을 때의 사진이고요. 첫 번째 납치범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10년을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대구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다가 출소를 했고, 두 번째 납치범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정효주양을 무사히 돌려보낸 것에 부모님들과 이제 뭐 전 국민들이 선처를 바랬다 그래요. 무기징역은 너무 이제 심하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씨가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감형을 받아서 20년 정도를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9년 대전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유괴를 했던 정효주양 아버지의 운전기사였던 이 범인이 박근령 공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2008년에 유경재단을 찾아가서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고 150만 원의 돈을 기부를 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정효주양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두 번의 납치를 당한 뒤 애도 충격일 거 아니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한 번 납치된 것도 아니야. 인생에서 한 번 납치되기도 힘든데 그것도 두 번이나 납치가 돼요. 부모님은 또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효주 양이 받았던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지금쯤이면은 이 정효주 양이 40대 후반쯤 됐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효주 양이 그때 유일하게 이제 살아있다고 말했던 도사가 있었잖아요. 한 명. 그 김중산 도사는 여전히 부산에서 철학관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와 김중산 도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번이나 유괴를 당했던 정효주 양은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어요.